그런 내용이라면 결국은 광주시가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다시 말하면 좀 광주시가 맥콜리한테 놀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 아까 이야기하신 그 맥콜리 측에서 소개한 이 재구조화 전문가라는 사람이 좀 들어있네요. 예. 재미있는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재구조화 전문가라는 사람은 네. 맥커리의 자문 용역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네. 예. 그런데 재미있게도 광주시의 자문 또한 이 사람 같은 이 황 씨가 맡게 됩니다. 네. 그것도 계약서가 하나도 없이요. 차후이긴 하지만 이 재협상이 끝나고 이 재구조화 전문가라는 사람은 광주시에서 표창까지 받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자문을 해주는 자의 위치는 한쪽의 이익을 대변해줘야 할 것인데 네. 양쪽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중개업을 하였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합법 불법을 떠나 이 상식선에서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네. 이 과정이 이러한데 이 과정을 믿고 또 결과물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회계 검증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정 경감 대책단도 있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경감단 이 보고서를 보면 이 공무원과 이 배석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감위원들은 이 투자비 보존 방식의 효과가 작다며 광주시의 체계적인 그 재정 절감 효과 분석을 요구하게 되고 네. 이게 전남대 산하현업단에서 실제 용역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 용역서에서 이 회계상 문제 대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성격의 361억 문제, 또 기존 투자금에 대해 수익률 9.8% 인정해주는 문제, 네. 고이자율의 문제, 제세 공과금에 그 법인세를 포함하는 문제, 또 재구조화 전문가에게 주는 용역비 17억 문제 등. 네. 그런데 이 배석위원을 제외한 다른 경감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황 씨의 주장이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당시에. 네. 예. 그러면 재정경감단 내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다른 용역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인가요? 예. 예. 네. 또 경감단의 활동은 그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책이나 그 활동들은 없었습니까? 당시 2016년 2월 18일 그 회의 내용을 보면 이 협상에 임하는 광주시의 명확한 카드가 보이지 않고 광주시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또 지적도 합니다. 또 대다수 이 경감단 위원들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투자비 보존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법인세 비용에 포함시켜 수익을 줄임으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도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법인세를 재정 지원으로 대신 납부해주는 꼴이라고 또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고이자율의 문제를 이자율을 낮추기로 하였으나 현재 또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또 맥커리 측에서 시설 설치비를 또 약속을 합니다. 100억 원을. 네. 그런데 그 하이패스 시설은 이미 설치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 그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 금액이 27억입니다. 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협상을 할 이유도 없었고 협상 과정도 졸속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재협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런 데 대한 준비는 없습니까? 네. 재정경감단 마지막 회의를 한번 좀 보면은 어찌됐든 우리가 대출을 받더라도 뭐 지금 금리가 인상된 거랑 누구나 예상하는 입장에서 지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없죠. 더 좋은 조건이 나올 수 있어 이 재정경감 협상을 진행형으로 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광주시가 재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경감위원 이 김동원 전 경실련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들려보면 명확합니다. 재정경감 협상이 마무리된 뒤 맥커리가 2016년 12월 16일 윤장현 전 시장이 사인한 날입니다. 네. 공시를 통해 사업 가치 및 목표 수익률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맥커리가. 네. 또 광주시의 협상이 크게 잘못되다는 것을 그 김동원 처장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기서. 네네. 사실상 맥커리는 협상 과정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꼴이며 광주시만 재정경감 효과를 부풀려 홍보한 꼴이라고 또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행정행위를 했는가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깊게 좀 파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은 또 이어서 광주시가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좀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민연구원 최유영 상임연구원과 함께했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맥컬리 문제, 이 도시 지수, 이 순환 도로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일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토대로 해서 광주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